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독일 정부가 독일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대변한다. 폭스바겐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대책도 세우지 않고 오히려 비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실상을 좀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미국 환경보호국이 이제 네. 면밀 조사에서 밝혀냈다 그랬잖아요. 네.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도 국제청정교통위원회하고 독일 운전자 클럽인 아데아체. 네. 그러니까 이제 10개 제조사의 32개 유로6 디젤 차종의 배출가스 정도를 다 측정했어요. 네. 그랬더니 32개 중에서 네. 10개 모델만 합격하고 나머지 22개는 전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거죠. 3분의 1만 합격을 했네요. 네네. 예. 제조업체 중에서 BMW, 독일어는 BMW라고 하죠. 네. 요것만 합격점을 얻었고 볼보는 이제 15배의 배출. 르노, 우리나라도 있죠. 르노 네. 삼성 9배. 현다이 7배. 네, 아우디 3배. 오펠도 뭐 아우디하고 비슷하고요. 메르세디스 벤츠가 5유로6를 약간 넘는 역시 이제 배출가스가 넘는다는 거죠. 전부 다 충족을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다. BMW는 막 난리네. 우리 방송에서 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자체도 이게 뭐 네. 정부가 나서서 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조사를 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네. 그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 축소 의혹이 진짜 일파만파 막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독일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U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개별 회원국이 EU가 원래 그런 제도 아닙니까? 개별 그렇죠. 회원국이 교통당국이 먼저 차량 연비 테스트를 전담을 하고 네.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번 사태에서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네. EU가 무작위 검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내놨어요. 이 개별 정부한테 맡겨두면은 못 믿겠다는 못 거예요. 믿죠. 네. 이게 소비자 이익을 대변하는 최종 심판자는 개별 국가들한테 못 맡기겠으니 EU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엄격히 감시 감독하고 각국의 교통 당국을 통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뭐 칼을 그래서 들었군요. 예, 칼을 이제 뽑은 거죠. 네. 그래서 연비 검증 과정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검증 과정의 이해상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가스의 시험 기관의 비용을 자동차 업체가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대안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대안을 내놨죠.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회원국에서 이 테스트를 할 때 네. 교통 당국하고 연비 시험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이게 자국의 자동차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이게 쏠려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EU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런 그렇죠. 문제의식이 그래서 깔려 각 있는 겁니다. 정부는 또 팔이 안으로 굳게 마련이어서 당연하죠. 네. 네. 자국 업체를 또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업계들도 수도 이렇게 있네요. 자동차 평가 기관 같은 데 돈을 줘갖고 네. 자기 업체의 제품을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걸 또 다시 광고에 또 써먹고 무슨 그러니까요. 기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렇지.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없애게 하려면 이해상충이죠. EU 이런 게 대표적인. 네네. 근데 독일 정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단칼에 거절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EU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네네. 그 독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절하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통당국이나 자동차 업체로부터 독립적인 연비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검사 기관도 필요 없다. 아하. 그리고 새로운 비용 체계, 그러니까 연비 심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누가 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새로운 비용 체계를 만들겠다. 이유가 독립적인 형태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독일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EU가 아주 오래전부터 배기가스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요구를 해왔는데 네. 그때 EU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환경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에 차량 한 대당 최대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자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네. 3만 유로면은 한 3천 몇백만 원 한 대당. 그렇죠. 한 대당. 3천 1,300만 원. 찻값인데요. 찻값에 해당하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EU 굉장히 강력하게 강력한 규제를 도입을 하자라는 거죠. 벌금도 네. 아주 아프게 부과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차량 모델을 시장에서 퇴출시키자. 그러니까 이런- 쓰지 말란 얘기죠. 그쵸. 착실하면서. 맞아. 네. 이런 그래야죠. 강도 높은 벌칙 체계를 만들자는 게 EU의 입장이었었습니다. 환경 네. 담당자의. 근데 독일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그냥 안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쌩 깠구나. 네, EU 네, 같은 네, 경우는 정책을 네.
단독으로 결정을 못하고 회원 그렇죠.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예 답변을 안 하는 방식으로 네. 의도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이게 지연 네. 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래도 독일은 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행태를 보니까 지금 좀 배반감 느끼네 아까부터 계속. 아니 결국 업계랑 자동차 업계 그 대자본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이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입증된 셈이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다. 이거는 네. 3인당이냐 김인연이냐 보수당이냐 아무 차이가 없다. 이 말씀 아까도 드렸는데 네. 그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게 이제 노후 디젤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시내 통행을 못하도록 하자라는 제안들이 여러 시민단체도 하고 환경단체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유럽의 최신 디젤 그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디젤 차량의 경우에 도시 진입을 제한하던가 아예 금지해야 된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경우 나라들도 많은데 네. 환경단체 요구가 있었지만 연방 정부도 안 하고 지자체도 모두 이를 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노후 디젤 차량 운행 제한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가 있어요. 소송을 걸었어요. 독일의 환경단체가.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라는 지자체를 상대로 여기가 제일 유명한 대기 오염 도시거든요. 네네. 여기 슈투트가르트가 BMW부터 해서 모든 자동차 산업 공장이 다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이 동네가. 그래서 독일의 환경단체가 슈투트가르트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대기 오염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다 이겼어요. 환경단체가. 오. 그래서 지난 2월 30일. 27일 날 연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환경단체가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알겠군요. 예. 그래서 이 판결 덕분에 연방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네.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라는 판단을 1심, 2심, 3심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노후 디젤차 운행 금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법적인 책임이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실히 내렸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자체 법적 소송에서 1심, 2심, 최종심을 모두 환경단체가 이겼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우리 다 지죠 세 번 다. 네. 네. 그 노후 디젤 차량 시내 통행 제한을 반대해온 그 지자체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네. 충격이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충격을 분들이 주시더라고요? 많은데 네. 이게 슈투트가르트 지자체 시장을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네. 슈투트가르트가 속해 있는 주 이름이 바덴뷰텐베르크 주입니다. 그렇죠. 네. 이 주의 주지사나 슈투트가르트 시장이 모두 다 녹색당 소속의 유명 정치인들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바덴뷰텐베르크의 주지사도 녹색당 소속이고 슈투트가르트의 네. 시장도 굉장히 유명한 녹색당 정치인인데 네. 1심하고 2심에서 모두 환경단체가 승리를 하자 네. 녹색당 소속의 시장하고 주지사가 모두 반발해서 이 항소를 가는 바람에 네. 연방행정법원까지 가는 케이스였었고요. 어쨌든 디젤 충격이죠. 충격받았어요. 디젤 차량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메카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녹색당 소속의 정치인들도 이 네. 부분에서는 자동차 업계를 더 중시하는 거죠. 이런 정책을 보였다. 이 점에서는 네. 녹색당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녹색당 소속의 지자체 장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환경단체들이 이런 소송을 좀 불만이었던 거죠. 근데 녹색당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예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비판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녹색당 소속을 지자체 장을 만들고 네네. 주지사를 만들어 놨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네네. 이제 시민단체가 나서서 사법부의 권력을 빌어서 국회와 정부를 행동에 나서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좀 녹색당 충격이야.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덧붙인 말씀을 드리면 이 슈투트가르트가 속해 있는 주가 이제 바덴뷰텐베르크라는 주인데요. 네. 굉장히 잘 사는 주예요. 네. 자동차 산업도 있고. 네, 잘 사는 중. 녹색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3인당하고 연정을 구성했고 네. 2016년에는 기민당과 연정을 구성해서 계속 녹색당이 연속 집권에 성공을 했어요. 주지사 이름이 빈프리드 크레츠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네. 네.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녹색당은 최초로 독일 연방 상원 의장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정말 거물 정치인인데 거물 정치인, 오래된 거물 정치인이죠. 녹색당 내에서 보면 대표적인 레알폴리티크라고 해요. 현실 정치 지향적인 사람이다. 네네. 그러니까 친기업적 성향이 분명하고요. 어. 여러 번 당의 입장하고도 공식 입장하고도 충돌한 적이 있고
당의 공식 강령 중에 증세가 있거든요. 네. 증세를 해야 복지도 많이 하고 환경 여러 가지 이제 개선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증세에도 반대를 하고 여러 번 기업에 해가 되는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네. 공식적인 표명을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대표적인 친기업적 성향의 녹색당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녹색당은 이미 네. 좀 그렇죠. 네. 우리가 녹색당에 있을 때 이제 독일 녹색당이 네. 오른쪽이죠. 많이 오른쪽이죠. 네덜란드 녹색자파당하고 비교해 보면 당 자체도 오른쪽에 많이 있거든요. 아. 예, 벌써 당 이름도 다르죠. 네덜란드 녹색당이 이제 동독하고 같이 합쳐졌는데, 네. 근데 바덴빌텐베르크 주는 바이에른과 함께 독일에서 제일 잘 사는 두 개 주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던 녹색당 정치가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녹색당이 현실 정치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고 음. 더 나아가서 여당으로서 정부를 좀 구성하고요. 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개연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좀 우리도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 우리나라 한국 녹색당도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정리해 보자면 독일 연방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계 이해를 대변을 했고 대기 오염을 해소하고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조치를 게을리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자동차 업계와 짝짝꿍이 되어 있는 이 기민당 연방 정부가 왜 대중교통 무료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처음의 논의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독일 정부하고 폭스바겐 사이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유착 관계가 존재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유착 관계가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 뭐 조작 사태에서도 이게 확인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독일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해결한다고 대기질 개선한다고 이제 대중교통 무료화를 들고 나왔냐?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뜬금없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애들이 왜 갑자기 뭘 하겠다고 하냐? 이런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래전부터 독일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차원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네네. 그랬었군요. 당 근데- 차원에서. 네, 당 차원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번에는 연방 정부 딱 이 발표를 하니까 네. 녹색당이 조건부 반대 어허. 아 그래요? 입장을 밝혔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대연정 협상이 최근에 이제 그 결판이 났죠. 네네, 그래서 좀 대연정이 오래 출범을 했죠. 했는데 네네. 이 협약 과정에서도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어요. 이 대중교통 네네. 무료화 정책이라는 게 네네. 네. 뭔가 뜬금없죠. 갑작스럽게 이제 이 얘기를 음.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첫 번째는 음. 그 다음에 무상대중교통 정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녹색당이 추구하는 게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무료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차적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네. 돈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겠죠. 드는데 네. 이거를 공짜로 할 수 있겠냐. 네네. 이게 이제 지금 녹색당이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료 이전에 우선은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를 좀 이제 뭐 친환경적으로 뭐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주장들이 계속 있어왔던 거네요. 그렇죠. 녹색당은. 네. 아, 그럼 다른 야당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이 좌파당 이게 야당들 다 쪼만쪼만하잖아요. 네. 60석씩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 좌파당하고 해적당 같은 네.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좌파당은 또 자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서 2022년부터 매년 연방 정부 재정은 180억 유로. 우리나라로 하면은 한 2조 4천억 정도인데 네. 추가 투입을 하면 네. 전면적인 대중교통 무료화가 가능하다. 어허. 그러니까 재정을 전적으로 다 투입해서 하자. 180억 유로. 네,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야당들은 지지하는 거네요. 지지하는 입장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녹색당은 이제 조건부. 반대. 조건부 반대고요. 네. 아, 그러면 국민들 여론은 어때요? 독일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은 대중교통이 무료화되면 답변자의 39%가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네. 어쨌든 효과가 있겠죠. 네. 14%는 아예 자동차를 없앨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반대로 대중교통 무료화랑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싫다고 대답한 사람도 45%나 됐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무료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약간 우세한 걸로 나오죠. 일단 네. 39% 플러스 14 해가지고. 네네. 근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를 놓고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정치권 아까 녹색당 같은 경우도 그 좋은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드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여론이 이제 찬반 두 패로 이제 갈려서 지금 논란이 가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연방 정부는 무조건 고. 네. 나는 무료화한다. 네. 이렇게
가고 있어. 입장을 고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차량의 수가 줄어들지 더 나아가서 테스트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기 오염 개선이라는 효과를 진짜 이 정책으로 거둘 수 있을지 네. 이거 저도 정말 궁금한 거예요. 아직 한 저도 번도 안 궁금해요. 해봤잖아요. 네. 대중교통 무료화라고 하는 이 방법이 이 정책이 개인 차량 통행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인지 이게 좀 사실 확실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개인 차량의 통행을 줄이는 것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기오염 차들이 줄는다고 해서 대기오염이 확 좋아질 거냐 그것도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먼저 실험을 먼저 했을 때 그 결과가 정말 주목이 됩니다. 관심이 갑니다. 예, 뭐 4번 연속 집권한 정권인데 뭐 못하겠어요. 뭐 다 밀어붙이는 거지 뭐. 뭐 당연히 여론 같은 거 신경 안 쓸 것 같고 여론이 적게 나왔다 해도 아마 할 것 같은데 네네. 어쨌건 독일 정부는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무상 대중교통을 들고 나왔다는 걸 제가 볼 때는 결국 업체를 직접 압박하지 않는 차원에서 네네.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독일을 보면은 그 동안에 EU 환경 기준 상습 위반 국가로 네. 항상 지적질을 받아온 오늘 거예요. 독일 실망했습니다. EU에서. 네, 맞아요. 그것도 개실망입니다, 그것도 오늘. 충격이에요. 네, 개실망이에요. 네, 오늘. 네. 그러니까 EU의 대기 정책을 네. 보면은요, 네. 대기 오염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회원국 정부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내놓고 적절한 조치를 채택 이행해야 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EU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독일이 대부분 유럽 주요 국가들이죠.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영국과 함께 EU가 정해놓은 이산화 질소 기준이 있거든요. 네. 상습 위반 국가로 지목이 돼서 시정 계획을 수립을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EU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원국별로 보면은 EU 이산화탄소 질소 기준 상습 위반 현황을 보면은 독일이 웬만한 도시 우리가 아는 도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베를린, 뮌헨, 함부르크, 쾰른 네. 28개 지역이 지금 상습 위반 지역으로 꼽혔고 네. EU 그렇겠죠.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지역 28개. 28개 지역 중에서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19개 지역. 그 2위.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런던, 버밍햄, 리즈, 글래스고 같이 한 16개 지역이 영국 3위. 그다음에 로마, 밀라노, 튜린 등 12개 지역이 이탈리아가 4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3개 지역 스페인이 5위 이렇게 차지해서 상습 위반 국가 거의 GDP 순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네. 5위 국가들이 이제 네. 독일을 1등으로 해서 쭉 있습니다. 저는 독일이 EU 대기 정책 위반 1등이라는 거 정말 몰랐어요. 네. 우리가 EU 클린 디젤처럼 독일 네. 청정에 우리가 이게 약간 좀 속아 있었던 것 속았어. 같아요. 잘못 네. 우리가 잘못 네.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독일 가서 배워오자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대기 정책은 받고 발 배워오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EU 집행위로부터 독일이 여러 차례 이제 통보를 받고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EU에서 화가 잔뜩 났어요. 2018년 1월 31일 날 카르메누 벨라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이 네. 브뤼셀에서 대기 오염 기준을 초과한 9개국을 다 부릅니다. 아하. 그 환경 장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의를 열고 네. 2월 5일까지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라 음. 촉구를 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겠다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은 아니고 폴란드하고 불가리아를 지금 유럽 사법재판소에 각각 제소를 해놨거든요. 네. 법원에 제소를 해놨어요. 그게 2월 22일이죠. 지난 한 달 반 정도 얼마 됐나요? 안 됐네요. 유럽 사법재판소가 그 판결을 내렸어요. 폴란드 정부에 대해서는 환경법부 위반 판결을 내렸고 네.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EU의 경고를 무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사법재판소에 이제 넘겨져서 폴란드처럼 유죄 판결이 나오면 네. 수십억의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포가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이점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요. 이게 벌금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국가가 이제 손실이 생길 텐데 네네.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고 뱉자라 그러면 어떡해요? 내야죠. 근데 안 내야, 내면 근데 이 어떻게 부분은 꼭 내야 되는 거. 아니 회원국으로 들어온 이상에는 벌금 네네. 안 낸다고 버티는 아. 나라는 없습니다. 아. 일단 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탈퇴하겠다고 하고 나가서 이제 안 내면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 네네네. 회원국으로 들어온 나라들은 최소한 그 정도의 그렇지. 합의는 있습니다. 아. 벌금을 물리면 낸다라는 낸다. 거 이거는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른 나라들에도 이 폴란드 사례가 지금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 정부가 갑자기 그동안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2월 5일까지
최후 통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번에 무상 대중교통 계획을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독일은 벌금을 수백억 유로 받겠죠. 수십억 정도가 아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외 압박을 계속 무시하다가 최후 통첩 받고 깜짝 소리를 이렇게 벌렸는데 어쨌든 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 파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참 역사적 실험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배경을 네.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이제까지 독일 정부가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무상 대중교통 조치를 발표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문제는 역시 무상 대중교통 정책이 개인 차량 운행을 줄여서 대기 오염 개선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것이냐, 정말 그럴 수 예, 있는지. 어느 두고 정도 봐야죠, 예, 진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에 따른 또 막대한 제한을 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것도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제어 문제는 뭐 어느 정책이든지 다 핵심 네네. 문제인데 다양한 해법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뭐 정당도 있고 네. 그다음 시민 단체도 있고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무상 대중교통 실험이 사실은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있고요. 성공 사례하고 실패 사례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떤 교훈이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독일 내부의 논의를 이렇게 보면은 먼저 비용 측면을 보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시내 대중교통이 전부 일단 다 지자체 소관인데 다 대중교통 업체가 거의 대부분 다 공공기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 우리나라에는 버스는 네. 민간이잖아요. 민간이죠. 네, 맞아요. 근데 독일은 시내 대중교통은 전부 공공기관입니다. 전액 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공공기관인데 17년도에 독일 전역의 전체 시내 대중교통의 승차권 판매 연간 수입이 128억 유로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계산이 다 나와 있죠. 네네. 네. 그럼 무상 대중교통이 도입되면 이 돈이 빵, 없어지겠죠. 빵원이네요. 그러겠죠. 판매 수입이 없어지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판매 수입을 대체하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차량 이용자가 줄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역도 새로 만들고 뭐 그쵸. 네. 출구도 새로 만들고 뭐 넓히고 일반 도로를 줄이는 대신에 예를 들어 네. 친환경 교통수단들을 대폭 대폭 늘려야 되겠죠. 되겠죠. 예, 그럼 예. 이게 전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친환경 차가 될 수 있는 거 거기에도 이제 돈이 전차 이런 거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재편해야 되고 도심의 도로도 다시 다 정비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친환경 수단 도입하려면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그 돈도 들고 친환경 만약에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충전소도 다 그렇죠. 만들어야 다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예. 인프라에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랬을 때 승차권 판매 수입에 포기했을 때 그 비용에다가 네. 훨씬 더 많은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예. 그럼 추가로 얼마가 더 들까요? 그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독일 공공대중교통협회에 따르면은 승차권 판매 수입 포기분에 더해서 매년 한 50억 유로 정도를 더 투입 많다. 추가를 매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네. 128억 유로에다가 플러스 50억 유로를 매년으로 하게 되면 네. 연간 178억 유로의 비용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자파당이 아까 180이라 그랬죠. 180이라고 그 비슷하네. 내용하고 사실상 오. 동일합니다. 공공대중교통협회가 자파당 소속인가요? 그건 설마 아니겠죠? 근데 아마 자파당에서 엑스가 이제 비슷한데? 이제 네. 그런 계산들을 이제 아, 자체적으로 정보. 이제 했겠죠. 이제 참고를 해서 했겠죠. 그래서 한 네네. 180억 유로면은 네. 되겠다. 아하. 그래서 무상 대중교통 시행의 실행 주체인 지자체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논의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자체 아하. 소관이니까. 네네. 그럼 좌파당은 100% 국가 부담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자체 사실 자체 예산으로는 그 비용을 다 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0%를 연방 정부가 다 대고 10%는 지자체가 되자. 이게 10%는 이제 지자체가 하고. 좌파당의 주장인데 지금 뭐냐면 연간 180유로가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2018년도 독일 연방 정부의 예산이 3,370억 유로예요. 엄청나게 많네.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독일 전역에 네네. 시내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데 네. 5% 정도 더 쓰면 안 되겠니? 음. 이제 이런 게 이제 좌파당의 주장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엄청난 부담 아니다. 이런 내용인 거고. 그 좌파당의 입장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녹색당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입장이 있어요? 녹색당하고 해적당하고 입장이 좀 비슷한데 국가 예산만으로 예산 다 재원을 충당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다. 대중교통이 과소 공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도 있다. 아까 도로 정비 못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민 티켓을 포함해서 대중교통 수혜자들한테 일정하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게 하자라는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 교통과 승차권 없는 교통이 약간 겸비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독일의 아까 대학생들을 위한 세메스터 티켓처럼 이용자들한테 좀 부담을 약간은 그래도 조금은 내도록 하게 하자라는 이용자 자부담을 좀 하고 그러니까 수익자가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재밌는 제도가 있는데요.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대중교통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고용주냐면은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고용주한테만 이 납부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그 다음에 프랑스의 오바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되게 좋네요. 빈시정부 난리 나지. 1970년도 1970년도부터 진짜 오래됐습니다. 고용주에게 대중교통 분담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조세죠. 고용주만 내는. 지금 고용주 분담금이 직원 한 명당 일주일에 2유로로 정액입니다. 일주일에 많지는 2유로로 않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직원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거고 적으면 적겠죠. 그다음에 프랑스 남동부의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오바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한 4만 5천 명 되는 조그만 소도시인데 2009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 대중교통의 모든 비용을 고용주한테 다 걷어요. 고용주한테서 다 걷어요. 이게 도시가 작으니까 고용주한테서 직원한테 지급하는 총 급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전, 그 다음에 사회보장 비용 내기 전에 총 급여의 1.05%를 갖다가 고용주한테 일단 걷어냅니다. 이 돈으로 무상 대중교통을 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고용주하고 노동자 관계가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니 그리고 이 오바뉴 인구가 4만 5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초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죠. 근데 4만에서 한 7만 정도 되잖아요. 지자체가 지방자치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할 뿐이겠죠. 아무래도. 일단 기초단체 수준에서 이렇게 실험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하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이런 거 자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입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입법권이 없어가지고 안 될 거예요. 갑자기 중앙교부금이 사라지죠. 안 줘 이렇게 하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이고 참. 그래서 개헌해가지고 진짜 지자체에 많은 권한을 주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실험이 가능해지죠. 그 오바뉴 사례를 보니까 국가 예산만이 아니라 기업주로부터 걷는다는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알파조님이 일부에서 티빙엔이라는 작은 대학 도시가 무상교통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토요일 날 2월달 올해 2월부터 시작했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안 거죠? 됐어요. 매주 토요일. 그러니까 유일한 독일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했나요? 독일 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티빙엔시가 자체적으로 지금 무상 대중교통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랑 아무 상관없이 연방 정부 무슨 정책 아무 상관없이 티빙엔 자체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티빙엔 시장도 녹색당 소속입니다.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리스 팔머라고 하는 그 티빙엔 시장인데 이 사람이 계산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티빙엔의 특징이 소도시라서 전철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예요? 대중교통수단이 전부 버스만 있어요. 전철은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버스는 사실은 전철에 비하면 비용이 좀 작게 들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티빙엔시의 버스표 판매 수입이 연간 한 1천만 유로. 전체 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그 비용의 한 절반 가량 정도를 티켓 판매 요금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럼 요 돈이 없어지겠죠. 1천만 유로가. 거기에다가 무상 대중교통을 도입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한 650만 유로로 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티빙엔이 시내버스 시스템을 완전히 무료화했을 경우에 매년 한 1,650만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이미 계산을 뽑아놨고 그랬을 때 인구가 총 8만 7천 명이에요. 티빙엔시가. 그래서 총 비용 1,650만 유로를 매년 총 인구 8만 7천 명으로 나눠보니까 시민 한 사람당 월 15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준조세 방식으로 모든 시민들한테 분담금을 한번 걷어볼 수도 있죠. 매월 2만 원 정도를 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수가 15유로면은 독일에서는 이게 이제 교통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중교통 비용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
사람들한테 큰 부담을 주는 액수가 아니다. 그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자체가 세제 개편해갖고 증세하겠다. 네. 그다음에 시민 부담을 줄이는 다른 방법도 찾겠다. 그러면은 15유로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네.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녹색당의 그 시민 분담금 이 당론이 실제로 네. 티빙엔에서 실험이 지금 네, 이루어지고 지금 있다. 기획하고 이렇게 보시면 있어요. 되겠네요. 네, 준비하고 예. 있어요. 준비하고 좋은 있어요. 실험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어요. 좀 살아났다. 정당 정체성을 너무 방송에서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좀 살아났어. 들어보니까 지자체가 의지가 있고 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네네. 무상 대중교통이 뭐 뜬구름자는 호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실현 네.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게다가 당장 독일 전역에서 무료 대중교통이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일부에서 말했듯이 뭐 본이나 이런 다섯 그 도시. 5개 도시에서 먼저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뭐 재원 마련이건 공기질 개선 정도건 파악이 좀 될 것 같고 또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책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또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좀 이 대중교통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예, 지금까지 독일의 대중교통 실험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한국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결국은. 예, 우리 네, 서울시의 네. 3일 천하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예, 그렇죠. 3일 천하. 네. 김옥균도 생각이 나고 네. 띄엄띄엄 3일이긴 하지만 이거는 네, 네. 예, 지난 2월 27일에 서울시가 이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무료 대중교통 대책을 세웠다가 네. 2월 27일 이제 폐기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원래 세웠던 계획 아닙니까? 작년 네네. 이제 11월 20일쯤에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는 출퇴근 시간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겠다. 이건 이제 서울형 비상 저감 조치다. 네.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이제 세워놨던 거였죠. 근데 이제 올해 1월에만 해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3만3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했죠. 3번 춥고 4번 미세먼지다. 맞아요. 그래서 1월에만 또 얼마나 추워서 1월에 그러네요. 날씨만 너무 따뜻해지면 막 미세먼지가 막 몰려. 치를 내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1월에만 비상 저감 조치가 3차례 발동이 된 거예요. 뿌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막 핸드폰에 막 뜨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당초 배정한 예산의 60%를 벌써 다 써버린 거예요.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만에. 네. 이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서울시가 원래 이렇게 예산에 대한 계산을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을 하면 경기도와 인천시가 동참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계산을 해놓은 거야. 네. 왜냐면 다 연관 도시니까 그렇죠. 함께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한 네네네. 거죠. 그죠. 다 서울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 일하러 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은 네. 다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고도 욕 먹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네. 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러 오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는 무료고 어디까지는 돈 내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무료 대중교통 시행을 하면 네. 서울시가 부담할 액수를 36억 원 하루에 이렇게 책정을 예.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는 249억 2천만 원 정도를 쓰겠다. 네. 이제 예산 책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뭐 결과는 사실 모르겠는데 네. 뭐 어떻게 해서 흑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와 인천시와 협의를 안 한 건지 협의 단계에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쌩깐 건지 그래서 어쨌건 당초 계획대로 발표했는데 어쨌건 36억이 아니고 결국 네. 경기도 인천시가 돈을 안 내니까 네. 하루 부담액이 50억이 돼. 그러니까 그럼 50억을 3번 썼으니까 150억 썼잖아요. 그럼 150억은 249억에 네. 이미 60% 정도를 써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은 50억씩 쓰니까 네, 네. 두 번만 하면 끝이야. 네,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1년 예산을 다 쓴 거니까 쓸 수 없겠죠? 근데 예산 그래서 자체를 항복 조치를 한 거야, 항복. 그러니까 예산 네. 자체를 네. 저는 좀 잘못 책정한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당초 계획한 대로 경기도나 인천시가 협조를 한다 해도 일일 부담금이 36억 원 그렇죠, 정도 그렇죠. 나온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249억 2천만 원 예산이면은 계산하면 7일이면 바닥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에서 예. 경보가 7번밖에 안 울리냐고요. 70번 올려도 뭐 이상하지 않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좀 황당무계한. 예, 네. 저는 이거 좀 예, 전시성 이거- 행정이에요, 이건. 예. 예, 이게 그러려고 그런 걸까? 네. 아니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잘못 아니 계산한 걸까? 이게 그러니까 좀 황당한 네, 거예요. 황당해요. 준비를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허술하게 어마어마한 하나요? 정책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허술하게 해가지고 네, 할 수 이해가 안 있을까 뭐 되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네네. 예산도 뭐 예산을 제대로 짠 건지 아니면은 네네. 이게 통계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먼지 그렇죠. 나쁨 상태 발령이 몇 번 됐는지, 몇번 됐는지.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네네. 것까지 다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가능성 계산해 갖고 했었을 텐데 네.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돈을 썼어. 다 썼어. 근데 3일 동안에 대중교통 승객 수를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그렇죠. 줄이겠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큼 많이 그렇죠. 늘었다 뭐 목표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니까 네. 대중교통 승객 수가 지하철은 5.8% 늘었고 네. 버스는 9.4% 증가하는데 그쳐가지고 원래 네. 대표 목표치가 얼마였냐면 10% 이상이었었어요. 네, 네. 10%가 근데 엄청난 건데. 그래서 네. 그다음에 도로 통행량이 얼마가 줄였냐? 1.7% 줄어드는데. 너무 적게 환경 줄었다. 정책을 실시했는데 복지 정책을 한 거구만. 아 그러네요. 기존 이용자들이 그냥 무상으로 탄 거네 그냥. 그런 셈이네. 그래서 네. 이게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이 그러면 자가용 놓고 왔을까요? 대중교통 이용했을까요? 다. 근데 그만큼 매력적인 유인책이 아니었던 거라는 그렇죠. 게 여기 이번에 입증이 된 거고요. 그 사실은 대중교통 요금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싸죠 사실은. 네. 뭐 시내만 움직이면은 한 1,000몇백 원이면 가는 거 몇 번 아니에요? 갈아타도 1,000만 요거 무료라고 차 놓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차 타는 사람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발상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자기 차를 놓고 다닐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그다음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지 않았나? 음. 이런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때문인지 어쨌든 서울시는 3번 3일 천하로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식 폐기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그런 네. 공격들을 많이 받은 것 사실 같아요. 포퓰리즘은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포퓰리즘이 자꾸 나쁜 말로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좀 무리하거나 준비가 네, 안 네, 된 네. 정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그럼 서울시 다음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게 언론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박원순 시장의 그쵸, 굉장히. 삼선의 최대 열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코앞인데 이렇게 네, 네. 이런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네. 대충 하시면 안 되죠, 박 네. 시장님.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으니까 네. 이제 뭔가 좀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8대 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요. 네. 8대 8대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보면 말이죠. 네. 먼저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냉장고에 붙어 있는 1등급, 2등급. 그렇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차량에다 네, 붙이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서 네. 라벨을 이렇게 자동차에 딱 붙이는 거죠. 빨간색, 녹색. 그래서 라벨을 부착한 이제 등급 중에서 하위 등급인 차량은 네. 4대 문안 녹색교통진흥지역이죠. 요 운행을 시범적으로 제한하고 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차량은 4대 문안에 못 들어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뭐 이 차량 운행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올해는 이 이제 사대문 안으로만 시범적으로 못 들어오는 제한하고 거. 예. 내년부터는 전면 제한하고 네. 4대문 안으로만. 네, 네, 네. 지금은 이제 2,500원 내면 남산 터널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런 건 네, 네. 이제 못 하는 거죠. 네. 이 서울시가 내놓은 이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라는 게 독일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네. 예, 독일의 맞아요. 3인당 소속인 환경부 어. 장관하고 네. 녹색당이 요구했던 녹색 라벨 제도를 본단 거예요. 음. 근데 독일은 아직 실시를 못했는데 네. 서울시가 지금 먼저 도입해서 어. 시행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오히려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셈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독일의 여러 정책에 사실 관심은 많죠. 그렇죠. 네, 네, 노사 네, 결정 네, 제도라든가 네. 네, 노동자 네. 이사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독일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도 자체는 이제 서울시가 먼저 도입한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과연 이제 녹색의 기준 어디까지가 녹색적인 건가? 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출가스의 친환경 등급을 나누는데 네. 그 기준이 적절한지, 네. 그 기준이 뭔지 이거에 대한 언급이 아직 분명치가 않고 뭐 내부적으로는 서울시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 네네. 보도에는 일단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와요. 아. 네. 독일의 경우는 기준이 있어요. 예, 이제 아직 유럽 기준이죠. 예, 네, 네, 네. 네. 유로 6 아까 네, 네, 이게 네, 이제 맞아요. 유럽 기준이니까 요거를 이제 적용을 딱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2015년 이전에 생산된 대부분의 디젤 차량은 유로 5 기준에서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네. 6 기준에 충족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다 도심 진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주 기준이 명확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법원 판결이 아까 나면서 네. 독일 사회가 사실 아까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두 번째 네, 네, 멘붕 네. 사태 또 네, 빠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폭스바겐 사태에서 네, 네. 조작 사건에서 멘붕.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차가 다 이제 도심 진입이 안 되니까 또 멘붕. 네, 그래서 네. 2015년 이전에 디젤 차를 구입한 모든 사람이 네. 모두 차량 통행 제한 대상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처럼 이렇게 유로 6
유로식스 기준이 아까 되게 엄격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엄격해요. 그다음에 네. 질소산화물도 0.4. 네, 굉장히 네, 어렵거든요. 2에서 0.4로 네.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에 비해서 서울시 공해 차량 기준은 아직 좀 분명치도 않고 네. 느슨하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거를 자료가 아직 뭐 공개되거나 이러진 않은 거예요? 아직 이게 차- 지금 준비 단계고 아 준비 단계구나. 아직 지금 당장 실행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지금 상황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네.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가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친환경 등급에 이제 못 미치는 그 낮은 등급을 받는 사람은 이제 페널티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페널티가 과연 얼만큼 할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과태료겠죠. 네네. 과태료 얼마나 할지 네네. 차량을 교체할 만한 충분한 유인 동기가 될런지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저번에 신문을 봤더니 네. 어떤 재벌 2세는 말이죠. 네. 항상 주차 위반하는데요. 아유, 아무데나 차를 세워놓고 그냥 돈 네. 내면 아무데나 되지. 들어간다 이거야. 그쵸. 네, 주차 위반 최고료가 9만 원이거든요. 네네네. 매일 딱 찍을 때도 3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 네, 재벌이니까. 그러니까 재벌한테 껌이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페널티라는 건 확실히 사람이 부담으로 느껴야지 페널티지. 그럼요. 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할 힘을 수.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아까 우리 거잖아요. 3만 유로 받잖아요. 네. 내가 이거 내느니 차를 네. 바꿔야겠다. 이런 그러니까요. 유인 동기가 충분히 그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네. 그렇지. 그게 아닌 페널티는 또 과태료는 안 내면 그만이거든요. 강제 집행 안 들어오거든요. 네네네. 과태료 고지서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고 네. 돈 내고 난 어길래. 나중에 네. 차 팔 때 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안 내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처벌도 좀 명확한 규정을 잡아갖고 네. 실효성 있게 네,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서울시의 8대 대책 말씀하셨었는데 그 8개 대책 중에서 지금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서울시 대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개 말씀하셨는데 아, 두 개 하나가 얘기하셨구나. 뭐냐면 아까는 첫 번째가 이제 라벨 예, 라벨 등급제를 붙인다는 거 등급제랑 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공해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페널티. 통행 금지, 아. 과태료를 이제 물리고 통행도 네. 제한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구체적인 아, 기준이 녹색이 독일의 기준의 녹색과 한국의 녹색 기준이 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기준에 대한 게 더 사실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에 맞아. 대해 이게 두루뭉실하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두리번실할 수밖에 없는 게 유로6 기준 적용하면 다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네. 상황 그렇죠. 차 없는 서울시 되나요? 지금 그 상태니까 서울시도 네. 이제 막 네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기준을 이렇게 하겠다 발표를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핵심 정책이고 나머지가 뭐냐면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뭐예요, 그것도? 승용차 이미 마일리지요? 이거는 아마 지금 하고 있어요. 3월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고 마일리지. 있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이 됐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제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했던 것처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하면은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마일리지를 주는 그거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죠, 근데? 찍어가지고 찍어서 나 안 갔다. 안 갔다라는 이 인증하면은 뭐 하면은 마일리지를 마일리지를 주는 이런 제도예요. 뭐야. 근데 그래서 이거 좀 과하다. 친환경 등급제 같은 너무하다. 경우는 페널티를 네네.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채찍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네. 많이 아프냐 진짜. 네네. 근데 그거 이제 아까 문제 좀 아파야 하셨고. 덜 할 텐데. 네, 예, 그렇죠. 예. 그 승용차 마일리지는 당근이에요. 그러네. 네네. 뭘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당근을 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가 마일리지 가지고 이거 갖고 이제 우리가 마일리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서 이제 공공 뭐 주차장에서 뭐 돈 이런 내고 이렇게 것도 형태지 뭐 하겠죠. 이런 예. 어떤 형태지 금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데 이 점에서는 보면은 서울시가 최근에 포기한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죠. 돈을 줄 테니까 차를 놓고 오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마일리지 예, 얼마 줄 예, 테니까. 예. 어? 네네. 그래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으로 차량 운행 감소 목표치를 채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마일리지를 네. 받기 위해서 과연 자기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아니 안 받으면 그만해지고 뭐 얼마나 준다고. 의문이 그러니까. 마일리지 듭니다. 한 번 할 때 뭐 10만 마일리 주면 모를까. 뭐 그러니까요. 꼴랑 300원 준다, 뭐 1,000원 준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누가? 아니 도대체 이 네.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내신 걸까요? 아 이게 참 문제다. 아니, 뭐 민간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머리를 다 모아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서울시가 이 미세먼지 문제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인식하는 예, 이상한 그렇죠? 사람이죠. 예, 어느 지자체보다 더 이제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해결의지의 진정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예, 해결하려고 예. 합니다, 진짜. 예. 저도. 예, 네. 그또 이번에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치.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선거가 진정성입니다. 예, 네. 선거야말로 진정성을 네, 정말, 가지지 정말 않을 수 진정성일 수밖에 없는 없어요. 예, 예. 그런 시기죠. 네네. 예. 근데 서울시 대책은 과연 진정한 대책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예, 진정성은 있는데 진정하지 않다. 예, 그렇죠. 예. 그 알바조님께서 채찍과 당근 말씀하셨잖아요. 영어로 캐럿 앤 스틱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영어로는 네. 당근과 캐럿. 몽둥이에요.
캐럿 앤 스틱. 예. 아. 그러니까 당근을 줄여면 확실히 달콤해야 하고요. 예, 꿀 발라야 됩니다. 예, 네. 그래야 당근도 먹고 그치. 싶은 네. 거고. 근데 채찍을 하려면 확실히 좀 아파야 행동 센거 억제. 달아야 됩니다. 센 거. 예, 행동 예. 억제가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페널티는 페널티답지 못하고 와. 예, 채찍을 후드리기만 휘두르는데 전혀 고통은 안 느낄 것 기준이 같고. 없어. 예, 어떤 예. 채찍인지 여기가 뭘 달아놨는지 얘기를 안 예. 해. 그리고 당근도 네, 네. 어떻게 황당하게 차량 소유주에게만 준다는 것도 좀 약간 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차를 구입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해온 시민들은 뭐 마일리지 못 받는 거잖아요. 뚜벅이 마일리지 줘야지. 뚜벅이 마일리지 왜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세금으로 돈 쓰는 건데 그러면 어. 차 자체가 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게 자전거 더 타는 좋은 거 사람한테 아니에요? 왜 안 주는 거야 마일리지? 그러니까요. 우리 왜 이렇게 흥분하죠? 근데 아 저부터 너무 묻지잖아. 그래서 네. 아니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저는 네. 차가 네.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네. 대중교통 무료 이용하게 했을 때는 저도 혜택을 보는구나 그 기분 좋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원래 이용자들한테 상을 준 셈이에요. 원래 그 그렇죠. 정책은.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차 없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차 네네. 있는 사람들만 차를 안 탄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주는. 네, 이건 좀 말이 안 말이 안 돼요. 차도 없고 대중교통 늘 이용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아무런 당근 그러니까 쓴 당근도 안 주는 거예요. 꿀을 바르기는커녕.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게 시민의 자발성, 자발적으로 차를 자발성. 놓고 가게 하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자발성에 호소했으면 우리 진작에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많은 그렇겠죠. 문제들이? 지금 저기 차량 이부제도 엄청 잘 지켜졌겠죠. 그래서 지금 8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네. 8개를 쭉 보면 시민 네. 자발성부터 자발적으로 우리 차 놓고 다니자라는 캠페인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면 시장 친화성 대책이다. 아하. 기본적으로 네. 시장이 바라는 대로 대책을 네, 네. 만들어 보겠다. 그러네요. 이제 그래서 이 해법으로 근데 과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건가? 진짜? 그거 한번 서울시에 진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알파조님 말씀은 좀 더 공공성을 대원칙으로 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저는 이야기이신 거죠? 시장 친화적인 해법으로는 절대로 문제 못 푼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특단의 대책, 특히 미세먼지 아까 독일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동차 산업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미세먼지보다. 그런 상태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라는 걸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제가 말씀드려보면 핀란드 헬싱키시는요. 2025년까지 시민 그 누구도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뭐냐면은 공공대중교통 업체랑 개인 차량의 공동이용 우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민들의 가장 빠르고 값싼 이동 수단을 제공을 하겠다 시가. 네, 네. 그래서 차량을 사적으로 소유할 필요도 없고 사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없는 아예 그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역시 만들어서 핀란드야. 내놨고 이게 되면 참 올해 좋다. 핀란드 꼭 가봅시다 우리. 스페인의 네. 폰테베드라라는 시가 있어요. 포르투갈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 네. 인구 8만 2천 명 정도의 뭐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네. 15년 전에 이미 도심 외곽에 차량 8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도심의 차량 통행을 아예 금지했습니다. 이야. 멋지다. 대단하다. 예. 그다음에 노르웨이의 오슬로시도 2019년까지 자가용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 전면 금지? 네네. 와. 그럼 차량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파리는 정말 대도시 아닙니까? 네네. 지난해 9월부터 차 없는 날을 도심 일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미넨이나 영국의 리버풀도 도심에 네네. 차량 진입을 좀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소도시뿐만 아니라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도 그다음에 네네. 헬싱키 같은 핀란드의 수도죠, 노르웨이 네네. 오슬로 수도죠. 네. 여기에서도 차 없는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이런 특단의 정책들이 지금 저 지금 알파조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가 25개구가 있잖아요. 한 개구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차 없는 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버스도 그 구를 피해서 가고. 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돌아가면서 25개구면 한 달 네. 걸리잖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 너무 재밌는 아이디어인데 네네. 어쨌든 유럽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도시들의 교통 정책 방향이 차 없는 도심을 만들겠다라는 방향으로 아하. 정책이 바뀌고 있다. 네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이런 과감한 시도가. 예. 도심에 만약에 차가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어떤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요. 벌어질지. 뭐 롤러도 타고 자전거 타고 맞아, 맞아. 공해도 뭐 없고 소음도 놀고 없고. 뭐 거기 축구하고 뭐 아니 우리 왜 명절 때요? 명절 때 서울 이렇게 다녀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차도 없고. 완전히 예. 바뀌겠네. 아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은데 네, 네, 결국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가 아닌
네네. 사람을 위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진국의 도시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거 한다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난리가 네네네. 나요. 네네. 사회적 갈등 엄청납니다. 음. 그럼에도 네네네. 불구하고 설득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 험난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네네네.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런 특단의 대책을 음.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동의도 이끌어내고 막 이러는 정말 험난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지자체 정부에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네. 우리가 사는 서울에서도 언젠가 네네네.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희망사항입니다. 네. 네. 아니 우리는 또 문재인 정부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고 있잖아요. 사람을 위한 도시. 예, 사람을 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우리가 6월 13일 지방선거잖아요. 근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많은 게 정당의 후보자들이 더 늦기 전에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공약을 특단의. 채택하고 특단의 네. 예,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이게 자동차 딱 타고 지나가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네. 사실 빨리 지나가면 풍경도 안 보여요, 사실은. 그 어떤 지금 나우를 사실 즐길 수 없는 게 네. 빠르게 움직이는 사실 여행이라고 그런 책에도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가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풍경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의 나우를 즐기면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이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아, 감속 도시. 맞아요. 예, 감속 속도를 도시. 줄이는 도시. 예, 어. 감속 도시로 가는 그런 서울의 어떤 그런 꿈을 우리가 오늘 네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에서 막 생각만 해도 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네. 예, 행복해지네요. 아우, 네, 그렇죠. 예. 아, 예. 우리 청정구역 음. 감속도시 네. 예, 서울을 꿈꾸며 이렇다 88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